다음으로 우리가 리액트와 데이터 파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리액트하고 어떻게 리액트 안에서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를 나누는지 통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클래스 컴포넌트로 하나의 클래스 앱이라고 하는 하나의 클래스 컴포넌트를 선언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컴포넌트를 선언을 해서 그 컴포넌트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들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props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부모 컴포넌트와 자식 컴포넌트 간의 스테이트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이 props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 예시를 보면, 그렇죠, 앱이라고 하는 부모 컴포넌트를 먼저 정의하고 아래에서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자식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이라는 컴포넌트 안에서 이렇게 랜덤 메소드 안에 리턴을 할 때 URL 태그 아래에다가 자식 컴포넌트로 정의된 형태를 태그 형태로 출력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컴포넌트에서는 리스트 형태의 텍스트 아이템 컴포넌트라고 하는 걸 출력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부모 컴포넌트에서 리스트의 아이템 컴포넌트라고 작성된 형태를 이제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로 위에 부모 컴포넌트에서 가져와서 이제 아이템을 3개, 즉 리스트 태그를 3개 출력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리액트 도움 랜덤 메소드에서 부모 컴포넌트 앱이라고 하는 걸 HTML 형식으로 작성해서 이제 컨테이너에 출력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li 태그가 그대로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출력 형태의 컴포넌트로 출력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앱이 컨테이너에 출력이 될 수 있겠죠. 실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코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서버에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아이템 컴포넌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3개 출력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고, 다음 예시는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앱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컴포넌트 내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어떤 데이터를 전달을 해줄 건데, 이때 자식 컴포넌트의 엘리먼트에 있는 속성에다가 우리가 전달해줄 value라고 하는 속성의 아이템 컴포넌트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전달해 줄 건데요. 이 데이터를 전달받을 때에는 자식 컴포넌트에서 이 props의 value라고 하는 속성으로 똑같이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엘리먼트의 속성에 저 데이터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때 이 value라고 하는 속성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자식 컴포넌트에서 this props의 value라고 하는 걸 이제 표현식으로 작성해 주면 얘가 이제 렌더링이 될 때 부모 컴포넌트에서 작성한 저 값들이 전달되겠습니다. 자, 실제 예시를 보면 똑같이 컴포넌트 1번, 2번, 3번 출력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자식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에 있는 스테이트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을 볼 텐데요. 부모 컴포넌트에 있는 스테이트 속성을 자식 엘리먼트 속성에다가 바인딩을 해주면 이제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변경이 돼요. 부모에서 setState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스테이트 속성이 변경이 되었을 때 랜덤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 랜덤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랜덤 메소드 안에서 자식 컴포넌트에 있는 속성에 엘리먼트가 스테이트가 바인딩이 되어 있으면 이제 자식 컴포넌트는 그 자식에 있는 요소가 속성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스테이트 속성을 자식 엘리먼트 속성이 바인딩을 해놓으면 역시 렌더링이 될 때 자식은 그 자기의
변경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때 컴포넌트 디드 업데이트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서 이 컴포넌트 디드 업데이트라는 메소드 안에서 자식 컴포넌트의 set 스테이트로 호출해주면 이제 부모 컴포넌트의 변경에 의해서 자식 컴포넌트에 있는 스테이트 속성을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를 변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제 부모의 스테이트 속성을 반드시 자식 엘리먼트 속성에다가 바인딩을 해주고 그러면 그때 이제 부모에서 렌더링이 다시 될 때 자식 컴포넌트에서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예시를 보면 앱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우리가 이 스테이트 속성에 타임이라고 하는 속성을 지정하고 있죠. new date라고 하는 객체를 우리가 선언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 컴포넌트 did mount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우리가 타이머 함수 set interval이라고 하는 타이머 함수를 정의해서 1초마다 스테이트 타임을 변경하고 있고 그러면 set state 메소드가 호출이 되겠고 정상적으로 이 타임이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갱신이 되었을 때 렌더 메소드가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렌더가 호출이 되었을 때 여기서 이제 자식 컴포넌트인 아이템 컴포넌트, 그렇죠? 아이템 컴포넌트에는 부모 속성, 부모의 스테이트인 스테이트의 타임, 그리고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인딩이 되어 있죠. 그래서 this state time to locale to string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식 컴포넌트의 속성에 바인딩이 되어 있으니까 부모에서 렌더링을 하면 이제 자식 컴포넌트가 그 변경을 감지를 해서 컴포넌트 did 업데이트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데 정리를 하자면 자식 컴포넌트의 엘리먼트에 부모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를 바인딩을 하면 부모 컴포넌트의 스테이트가 변경되었을 때 자식 컴포넌트의 변경이 감지가 되고 그러면 자식 컴포넌트의 컴포넌트 did 업데이트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돼요. 이랬을 때 이 안에서는 뭐 이전 밸류하고 현재 밸류가 다르면 자식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를 변경하기 위해서 set state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모 컴포넌트에서의 어떤 변경에 의해서 자식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는 작업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프리프랍스하고 디스프랍스를 비교를 해서 이때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고 그걸 다시 set state로 호출해서 자식 컴포넌트의 value라고 하는 속성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예시를 보면 이렇게 그쵸? 자식 컴포넌트에 있는 리스트 이제 이 요소들이 계속해서 1초마다 갱신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를 변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자식 컴포넌트가 되겠죠. 그렇죠? 다음으로는 부모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방법. 자식 컴포넌트에서 부모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메소드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식 컴포넌트가 부모 메소드를 전달을 받아서 그 자식 컴포넌트가 부모 메소드로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소드 안에서는 부모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자식 컴포넌트에서 부모 컴포넌트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 컴포넌트에서 전달받은 메소드로 부모 컴포넌트의 스테이트 속성을 변경하는 이제 과정으로 우리가 자식에서 부모의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실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앱이라고 하는 부모 컴포넌트 그리고 커스텀 인풋이라고 하는 자식 컴포넌트를 정의를 해놓고 이제 이 렌더 메소드를 보면 여기서 커스텀 인풋이라고 하는 자식 컴포넌트의 unchange라고 하는 이벤트 속성에 부모 메소드 change parent라고 하는 부모 메소드를 이제 연결을 해놓고요. 그럼 이 메소드를 이제 자식 컴포넌트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메소드를 전달하겠죠.
자, 그래서 언체인지 이벤트 발생 시 부모 컴포넌트의 체인지 페런트 메소드로 호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식 컴포넌트로 메소드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체인지 페런트가 자식 컴포넌트로 전달되는데, 체인지 페런트 메소드 안에서는 이제 이벤트 타겟을 보면 이벤트 타겟에 있는 밸류를 가져와서 그것을 부모의 스테이트의 밸류 속성에 갱신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네, 여기서 보면 랜덤 메소드에 있는 이 체인지 페런트를 부모 자식 컴포넌트의 언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겠고, 컴포넌트 인풋 이 자식 컴포넌트에서는 this props on change라고 하는 이제 props 속성으로 이 메소드를 전달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인풋 태그에서 변경이 일어났을 때 이 전달받은 change parent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얘가 호출이 되면 onChange 이벤트 발생 시 부모 컴포넌트의 change paren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겠고, 여기서는 스테이트의 밸류를 변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메소드로 를 호출해서 자식 컴포넌트를 호출해서 부모의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걸 코드를 실제로 실행을 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인풋 태그에 뭐라고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h1 태그에 그 변경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고 작성을 해보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입력된 값이 바로 부모 메소드로 호출을 해서 스테이트에 반영이 되겠고, 그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었을 때 렌더가 다시 실행이 되면 h1 태그에 있는 this state value 라고 하는 값이 이제 변경돼서 화면에 다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식 컴포넌트에서 부모 컴포넌트를 이제 변경하기 위해서는 메소드를 전달받아서 이제 메소드를 전달받아서 부모 메소드로 호출할 수 있게 이벤트를 내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부모의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props의 onChange로 change parent 메소드를 전달받아 와서 호출해서 그 안에서 이제 부모의 스테이트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풋 태그에 있는 이 입력된 값, 이벤트 타겟 밸류로 가져와서 부모에 있는 스테이트 밸류라고 하는 속성을 이제 변경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제 setState 메소드로 호출하면서 밸류 속성이 갱신이 되겠죠. 걔가 갱신이 되면 이제 랜덤 메소드가 다시 불려지게 되겠고, 랜덤 메소드가 다시 실행이 되면 그때 h1 태그의 thisState 밸류가 갱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 목록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잘 따라오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봐왔던 예제 코드들보다 코드가 길고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코드를 한 단위 한 단위씩 뜯어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 컴포넌트를 정의합니다. 가장 먼저 컨스트럭터 생성자가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슈퍼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로컬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로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지난 설정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연결하기 위해 this 메소드를 바인드하고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에서 사용되는 메소드는 텍스트 체인지, 텍스트 키 다운, 버튼 클릭, 리무브 아이템, 체인지 체크 데이터라고 하는 메소드가 보이는데요. 다음 내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드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로드 메소드는 할 일 목록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할 일 목록에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문법 요소를 하나 보겠습니다. 노란색 블록의 코드를 보면 여기 노란색 블록의 코드가 보이죠? 노란색 블록의 코드를 보면 JSON parse라고 하는 메소드가
보이는데요. 이 메소드는 제이슨 문자열을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반환해주는 메소드입니다. 로컬 스토리지에는 할릭 목록의 데이터가 제이슨 문자열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걸 가져와서 객체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싱을 하고 아웃풋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로컬 스토리지에 state라고 하는 값을 저장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예외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try catch 문을 예외 처리로 try catch 문을 사용해서 예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로컬 스토리지의 state를 정상적으로 가져오고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key count와 current value가 없는 데이터가 아니라면 이 if 문에 보시면 output 자체가 undefined이 아니고 output key count, output current value가 undefined이 아니라면 이제 JSON parse 메소드로 로컬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output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로컬 스토리지에 state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한 적이 없다면 예외가 발생하고 예외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제 else 문으로 와서 실제로 데이터가 없다면 else 문이 실행이 돼서 아웃풋의 key count, current value, toDoS라고 하는 이 배열까지 해서 기본값을 세팅한 객체를 대입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로드 메소드는 이전에 저장된 할 일 목록이 있으면 가져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아웃풋 변수에 할당을 해주고 처음 실행을 했거나 저장된 목록이 없다면 기본 객체 key count, current value, toDoS라고 하는 기본 객체를 세팅해 줍니다. 자, 여기 이제 JSON parse라고 하는 메소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조를 해 보시게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드를 보겠습니다. 음영 처리한 save 메소드와 component did update라는 메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ave 메소드는 로컬 스토리지에 할 일 목록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드를 보면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state를 가져와서 JSON 문자열로 변환을 하여 로컬 스토리지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에서는 구조가 보이지 않지만 전체 코드를 참조해 보면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state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른쪽 이 빨간색 글씨로 적어 놨는데요. 자, 보시면 이 state는 세 가지 값을 가진 객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key count, current value, toDoS라고 하는 배열이 있습니다. key count는 할 일의 개수를 기억하는 변수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current value는 input 태그에서 입력한 값을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toDoS 배열을 할 일 목록을 기억하는 toDoS 배열은 할 일 목록을 기억하는 배열인데요. 이 배열 요소에는 또 하나의 객체가 저장이 되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key, eastern, text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key는 할 일, 각각의 할 일을 구별해주는 식별값이고요. eastern은 할 일의 완료 여부를 true, false로 기억하는 변수이고요. 마지막으로 text는 할 일의 내용을 이제 문자열로 기억하는 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 일 목록 배열인 이 toDoS에 하나하나의 할 일이 이렇게 보라색 글씨로 제가 작성해 놓은 객체로 관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component did update 메소드를 보면 밑에 있는 component did update 메소드는 앞에서 우리가 생명주기라고 하는 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component did update가 바로 생명주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실행되는 메소드로 이 앱 컴포넌트의 state나 props가 변경이 일어나면 save 메소드를 호출해서 로컬 스토리지에 state 객체를 저장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this save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면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위에서 우리가 save 메소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state를 가져와서 로컬 스토리지의 state로 저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드를 보겠습니다. 렌더 메소드는 컴포넌트를 출력해주는 메소드라고 했는데요. 제가 보라색으로 음영 처리한 코드는 오른쪽에 실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할 일을 입력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가하기라는 버튼 옆에 할 일을 입력하는 텍스트 입력 상자가 보이죠? 자, 인풋 태그에는 현재 입력값, current value를 변경하는 이 텍스트 체인지 메소드가 연결되어 있고요. unchange라고 하는 이벤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엔터키를 입력했을 때 버튼 클릭 메소드를 호출하는 텍스트 키 다운이라고 하는 메소드와 연결된 onKey down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인풋 태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태그에는 클릭 시에 버튼 클릭 메소드를 호출하는 onClick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버튼 클릭 메소드를 호출하는 여기 버튼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 입력 상자에 할 일을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거나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이벤트가 발생해서 입력한 할 일이 목록에 추가되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래에 또 코드를 보면 이제 렌더 메소드 안에 또 이제 div 태그 안에 또 코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라색으로 블록 처리해 놓은 코드는 할 일 목록이 나열되는 영역을 우리가 출력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실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할 일 목록, 그쵸? 하나하나의 리스트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할 일 목록이 나열되는 영역에는 to-do item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to-do item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map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배열로 여러 개의 할 일을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to-do item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이제 리턴을 해주는 map이라는 메소드가 이제 눈에 보이고 있죠. 그러면 ma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map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 인자 안에 콜백 함수를 넣어주고 있어요. 보면 화살표 함수로 to도를 매개 변수로 인자로 넘겨주는 매개 변수로 전달해주는 콜백 함수를 여기에 작성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콜백 함수를 작성해주고 있는데, 이 메소드 인자 안에 넣은 콜백 함수가 이 반환하는 하나하나의 배열 요소를 다 하나씩 모아서 이제 새로운 배열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toDoS라고 하는 스테이트에 있는 toDoS라고 하는 배열을 먼저 가져와서 이 toDoS 배열 안에는 우리가 그냥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객체들, 할 일 항목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 정보들은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컴포넌트로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컴포넌트로 감싸주고 있어요. 이 안에 toDoS라고 하는 배열 안에 있는 객체 하나하나를 to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꺼내서 to도의 키, to도의 이스턴, to도의 텍스트를 가져와서 이 todo 아이템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데이터 키, 이스턴, 텍스트라고 하는 이제 props로 이제 넘겨주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remove item 그리고 change check data라고 하는 props로 우리가 remove item과 change check method라고 하는 메소드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할 일 객체가 들어있는 todos 배열을 요소 하나하나씩 반복을 하면서 to-do item 컴포넌트로 정리해서 출력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실제 화면처럼 할 일 목록에 컴포넌트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줄 한 줄이 이제 하나하나의 to-do item 컴포넌트가 되는데, 요 코드는 이제 후반부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후반부에서 to-do item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노란색 박스에 HTML을 출력을 하는데, 여기는 한번 다시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코드를 가져왔는데요. 이 to-do item이라고 하는 요 컴포넌트는, 자, 아래 제가 다시 띄워드린 코드처럼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는 코드인데, 이렇게 노란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 HTML을 출력을 하고요. 체크박스가 보이죠? 인풋 태그의 타입 속성이 체크박스가 있어서 실제 체크박스가 나오겠고, 스팬 태그에는
이제 할 일의 내용을 출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식으로 스팬 태그 안에다가 할 일 내용을 출력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버튼은 이제 제거 버튼이 들어있어요. 제거라고 하는 이름의 버튼이 들어있고, 이 코드는 이제 후반부에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이제 텍스트 체인지라고 하는 메소드와 텍스트 키 다운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체인지 메소드는 입력값이 변경되었을 때 current value를 갱신하는 메소드이고요. 그리고 텍스트 키 다운이라는 메소드는 엔터 키가 입력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이벤트의 키 코드를 가져오면 이 키 코드 중에 13이라고 하는 키가 엔터 키를 의미하는데, 이제 이 엔터가 입력되었을 때 이 if문의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여기서 버튼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할 일을 추가해주는 기능을 이 텍스트 키 다운이라는 메소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튼 클릭 메소드인데요. 버튼 클릭 메소드는 추가하기 버튼이 이제 이벤트에 연결된 메소드예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todos 배열에 입력한 할 일을 이제 입력한 할 일을 추가해주는 코드가 작성되어 있고요. todos 배열에서 이제 입력한 할 일을 또 추가를 해서 그 전체 배열을 다시 이제 state에 갱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if문의 조건에서 이제 입력한 current value 문자열을 trim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앞뒤의 공백을 제거했을 때 공백만 입력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백만 입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setState 메소드로 스테이트를 변경해 주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함수 파트에서 배웠던 전개 연산자를 이용해서 기존 배열을 나열하고 뒤에 입력한 할 일을 텍스트로 그리고 현재 인덱스인 키카운트를 키로, 그리고 완료 여부는 false로 해서 isDon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구성해서 새 할 일 목록을 객체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배열, 여기서 전개 연산자로 먼저 thisState의 todos라는 배열을 전개를 해주고 그 뒤에 이제 객체를 하나 또 추가를 하는 거죠. 이 객체가 바로 지금 새로 추가될 할 일 목록의 할 일의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key, isDone, text 이렇게 변수를 넣어주게 되겠고, 그럼 이제 기존의 할 일 목록에 새 할 일까지 추가된 배열이 되겠죠. 추가된 배열을 완성해서 그걸 스테이트의 todos 속성에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thisState keyCount, 여기서는 이제 keyCount를 1 증가시켜주고 현재 입력한 값을 담는 변수인 이 current value를 공백으로 초기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할 일이 이제 할 일 목록에 추가되고 그걸 스테이트에 있는 todos 배열에 갱신을 해준 다음에 할 일이 하나 추가됐으니까 할 일의 인덱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 키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current value, 현재 입력했었던 값을 담는 변수인 이 값을 이제 공백을 제거해 줘야겠죠. 자, 다음으로 remove item 메소드는 삭제할 할 일에 키를 파라미터로 받아와서, 여기 보면 매개 변수 파라미터로 키라고 하는 걸 작성하고 있는데요. 여기로 삭제할 할 일의 키를 파라미터로 가져와서 그 할 일의 컴포넌트를 제거하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필터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필터 메소드는 하나하나의 배열 요소에 대해서 이 인자로 넣어준 콜백 함수, 이 필터, todos라는 배열의 필터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안에도 화살표 함수로 콜백 함수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콜백 함수가 true를 반환하면 그 요소는 유지하고 false를 반환하면 그 요소는 제외시켜서 새로운 배열을 반환해주는 메소드가 이 필터 메소드이고요. 따라서 이제 여기서 todos라고 하는 배열에 이 return 키워드 todos라고 하는 배열을 필터 메소드를 사용할 때 그 안에 return 키워드 옆에 우리가 논리식을 보면 todos 배열 요소인 객체의 키가 파라미터로 넘어온 키와 일치할 때, 일치할 때는 이제
어, 삭제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치하지 않을 때, 일치할 때 우리가 삭제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만 필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배열 요소의 객체가 갖고 있는 키가 파라미터로 넘어온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키와 일치하지 않으면 true를 반환하기 때문에 그 할 일 객체들은 유지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 배열에서 꺼낸 키와 파라미터로 넘어온 키가 일치하는 경우면 이제 false가 되겠죠. 그럼 false를 반환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키에 해당하는 이 할 일 객체를 제외한 배열을 state의 toDo스 속성에 갱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삭제하려고 하는 그 할 일 객체만 제외하고 남은 객체들만 다시 갱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remove 아이템은 이 제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마지막 세 번째 키가 2라고 하면 그 2라는 값이 파라미터로 넘어와서 각각의 이 toDo스 배열 안에 있는 이 객체들을 하나씩 꺼내서 그 객체의 키 값을 우리가 삭제할 키하고 비교를 해서 제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체인지 체크 메소드는 완료 여부를 토글해주는, 그쵸? 완료, 비완료를 바꿔주는 메소드인데요. 파라미터로 완료 또는 미완료 처리할 키와 그 여부를 changed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먼저 toDo스 배열을 전개해서 이렇게 보면 this state toDo스라고 되어 있죠. toDo스 배열을 전개해서 타겟이라고 하는 변수로 저장을 하고 필터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중에서 파라미터로 넘어온 키와 일치하는 경우, 그렇죠? 파라미터로 넘어온 키와 일치하는 것만 찾으면 그러면 딱 한 건이 되겠죠. 많은 배열 요소들 중에 딱 하나의 객체를 가져옵니다. 그 하나의 객체가 결국은 0번째 인덱스에 있겠어요. 그래서 이 키와 일치하는 요소는 딱 한 개가 되기 때문에 반환된 배열의 0번째 인덱스의 요소가 바로 변경시킬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객체의 isDone이라고 하는 이제 변수를 넘어온 완료 여부 값을 가져온 changed라고 하는 변수로 이제 변수를 변경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이 포함된 이 target이라고 하는 배열을 state의 toDo스에 우리가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할 일 목록 객체를 갖고 있는 이제 toDo스 배열을 다시 타겟에다가 임시로 복사를 해놨다가 그 안에서 이제 키하고 우리가 완료 여부를 변경할 그 객체 키하고 일치하는 객체를 찾아내서 그 객체의 완료 여부 isDone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true 또는 false로 변경을 해서 다시 그 전체 배열을 setState toDo스로 변경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todo item 클래스 컴포넌트가 보이는데요. 체크 클릭이라는 메소드에 체크박스 클릭이라는 메소드에 this를 바인드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체크박스 클릭 보이죠? 그리고 isDone 속성이 true이면 여기 보면 이제 렌더 메소드 안에서 isDone 속성이 true이면 텍스트 스타일을 이 취소선으로 지정하는 코드가 보여요. 라인 스로우로 취소선으로 변경하고 있고, 따라서 완료 여부가 true면 라인 스로우 취소선, 그리고 이 스타일로 지정을 하고 false면 취소선을 지정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 키워드 아래를 보시면 리턴 키워드 아래 이 출력 형태를 보면 체크박스 그리고 할 일 내용 제거 버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크박스에는 체크 여부 변경 시 체크 클릭 메소드를 호출하는 이벤트가 연결되어 있고요. 제거 버튼에는 클릭 시 remove item 메소드를 호출하는 이 onClick 메소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리턴에서 반환되고 있는 이 출력 형태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 HTML 공부하기라고 하는 하나의 to do item 컴포넌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어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크박스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메소드인데요. 컴포넌트의 완료 여부, 이 is done이라고 하는 속성을 반전시켜서 changed로 저장을 하고, this state is done을 우리가 반전 부정 연산자, not 연산자를 통해서 반전시켜서 changed에다가 저장하고, 그 값을 부모 컴포넌트의 메소드 있죠. 부모 컴포넌트 메소드인 change check 데이터 메소드를 넘겨주어서 해당 키의 체크 데이터를 변경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체크박스 클릭이 실행됐을 때 이 완료 여부를 반전시키고 그걸 changed, 완료였으면 비완료로, 기존의 완료였으면 비완료로, 기존의 비완료였으면 완료로 변경해서 true, false를 바꾼 다음에 이제 그 값을 이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데이터 키하고 그 완료, 변경된 완료 여부를 이제 change 체크 데이터, 부모 컴포넌트의 메소드로 이 값을 넘겨주게 돼서 부모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변경해 줄 수 있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컴포넌트 did update 메소드는 이 컴포넌트가 변경되었을 때 실행되는 생명주기 메소드인데요. props 속성의 is done이 변경되면 state의 is done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갱신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할 일 목록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분석해 봤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 코드를 실행해 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직접 보면 이렇게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코드들도 한 번씩 하나의 메소드 혹은 그리고 컴포넌트로 나눠서 코드를 실제로 타이핑을 해보시고요. 얘를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요렇게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실제로 할 일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입력 상자에서 엔터를 눌러도 할 일이 추가가 되고, 또 CSS 공부하기 라고 하고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도 할 일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기 라고 입력했을 때 또 엔터하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크박스를 체크했을 때는 이렇게 취소선이 들어가고 있죠. 자,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실제 실행되는 화면하고 코드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스로도 한번 코드하고 실제 화면하고 어떻게 이벤트들이 동작하는지 그 순서를 파악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박스도 클릭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거 버튼 눌렀을 때 할 일 목록이 제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화면을 우리가 다시 새로 고침을 해도 다시 화면이 로딩이 됐을 때 로컬 스토리지에서 스테이트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로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 여기 화살표 내용들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에서 나타내 놓은 건 이 change check 데이터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제 다시 부모 컴포넌트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시킨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체크박스, 체크박스를 체크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 흐름이 들어가겠죠. 이 todo's 아이템 컴포넌트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하는 거니까 얘가 체크됐을 때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벤트 체크가 unChange 이벤트가 동작을 하고, 그때 이제 체크박스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얘가 실행이 되고, 여기서 그 컴포넌트에 있는 isOn이라는 값을 가져와서 여부를 변경한 다음에 부모 컴포넌트에 있는 change 체크 데이터를 호출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 컴포넌트에서 이 값이 다시 렌더링 됐을 때 변경된 게 있다 라고 하는 걸 감지하면
다시 컴포넌트 did update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그때 그 변경된 게 이제 이전에 있는 props, preprops하고 preprops 이전에 있었던 props의 이선이라고 하는 속성과 그리고 이제 변경된 thisProps의 이선이라는 속성이 변경되었을 때 같지 않을 때 그러면 변경된 걸 의미하죠. 두 개 일치하지 않으면 변경된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컴포넌트에 있는 to-do 아이템 컴포넌트의 state에다가 그 변경된 값을 다시 갱신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 목록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분석을 해봤고 자, 요거 자바스크립트의 과정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뭐 뷰, 리액트 그리고 앵귤러라든지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다양한 예제 코드들도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강의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래에 또 코드를 보면 이제 랜덤 메소드 안에 또 이제 div 태그 안에 또 코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라색으로 블록 처리해 놓은 코드는 할 일 목록이 나열되는 영역을 우리가 출력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실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할 일 목록, 그쵸? 하나하나의 리스트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할 일 목록이 나열되는 영역에는 to-do item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to-do item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map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배열로 여러 개의 할 일을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to-do item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이제 리턴을 해주는 map이라는 메소드가 이제 눈에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네, 잠시만요. 그러면 ma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map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먼저 이 인자 안에 콜백 함수를 넣어주고 있어요. 보면 화살표 함수로 to도를 매개 변수로 인자로 넘겨주는 매개 변수로 전달해주는 콜백 함수를 여기에 작성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콜백 함수를 작성해주고 있는데 이 map이라는 메소드는 이 메소드 인자 안에 넣은 콜백 함수가 이 바나나는 하나하나의 배열 요소를 다 하나씩 모아서 이제 새로운 배열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toDoS라고 하는 스테이트에 있는 toDoS라고 하는 배열을 먼저 가져와서 이 toDoS 배열 안에는 우리가 그냥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객체들 할 일 항목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 정보들은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컴포넌트로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컴포넌트로 감싸주고 있어요. 이 안에 toDoS라고 하는 배열 안에 있는 객체 하나하나를 to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꺼내서 to도의 키, to도의 이스턴, to도의 텍스트를 가져와서 이 todo 아이템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데이터 키, 이스턴, 텍스트라고 하는 이제 props로 이제 넘겨주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remove item 그리고 change check data라고 하는 props로 우리가 remove item과 change check method라고 하는 메소드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할 일 객체가 들어있는 toDoS 배열을 요소 하나하나씩 반복을 하면서 to-do item 컴포넌트로 정리해서 출력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실제 화면처럼 할 일 목록에 컴포넌트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줄 한 줄이 이제 하나하나의 to-do item 컴포넌트가 되는데 요 코드는 이제 후반부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후반부에서 to-do item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노란색 박스에 HTML을 출력을 하는데 여기는 한번 다시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코드를 가져왔는데요. 이 투두 아이템이라고 하는 요 컴포넌트는 자 아래 제가 다시 띄워드린 코드처럼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는 코드인데 이렇게 노란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 HTML을 출력을 하고요. 체크박스가 보이죠? 인풋 태그의 타입 속성이 체크박스가 있어서 실제 체크박스가 나오겠고, 스팬 태그에는 이제 할 일의 내용을 출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식으로 스팬 태그 안에다가 할 일 내용을 출력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버튼은 이제 제거 버튼이 들어있어요. 제거라고 하는 이름의 버튼이 들어있고, 이 코드는 이제 후반부에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이제 텍스트 체인지라고 하는 메소드와 텍스트 키 다운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체인지 메소드는 입력값이 변경되었을 때 current value를 갱신하는 메소드이고요. 그리고 텍스트 키 다운이라는 메소드는 엔터 키가 입력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이벤트의 키 코드를 가져오면 이 키 코드 중에 13이라고 하는 키가 엔터 키를 의미하는데, 이제 이 엔터가 입력되었을 때 이 if문의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여기서 버튼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할 일을 추가해주는 기능을 이 텍스트 키 다운이라는 메소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튼 클릭 메소드인데요. 버튼 클릭 메소드는 추가하기 버튼이 이제 이벤트에 연결된 메소드예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todos 배열에 입력한 할 일을 이제 입력한 할 일을 추가해서 추가해주는 코드가 작성되어 있고요. todos 배열에서 이제 입력한 할 일을 또 추가를 해서 그 전체 배열을 다시 이제 스테이트에 갱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if문의 조건에서 이제 입력한 current value 문자열을 trim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앞뒤의 공백을 제거했을 때 공백만 입력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백만 입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setState 메소드로 스테이트를 변경해 주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함수 파트에서 배웠던 전개 연산자를 이용해서 기존 배열을 나열하고 뒤에 입력한 할 일을 텍스트로 그리고 현재 인덱스인 키카운트를 키로, 그리고 완료 여부는 false로 해서 isDon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구성해서 새 할 일 목록을 객체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배열 여기서 전개 연산자로 먼저 thisState의 todos라는 배열을 전개를 해주고 그 뒤에 이제 객체를 하나 또 추가를 하는 거죠. 이 객체가 바로 지금 새로 추가될 할 일 목록의 할 일의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key, isDone, text 이렇게 변수를 넣어주게 되겠고, 그럼 이제 기존의 할 일 목록에 새 할 일까지 추가된 배열이 되겠죠. 그 추가된 배열을 완성해서 그걸 스테이트의 todos 속성에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thisState key count, 여기서는 이제 키 카운트를 증가시켜주고 현재 입력한 값을 담는 변수인 이 current value를 공백으로 초기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할 일이 이제 할 일 목록에 추가되고 그걸 스테이트에 있는 todos 배열에 갱신을 해준 다음에 할 일이 하나 추가됐으니까 할 일의 인덱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 키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current value, 현재 입력했었던 값을 담는 변수인 이 값을 이제 공백을 제거해 줘야겠죠. 자, 다음으로 remove item 메소드는 삭제할 할 일에 키를 파라미터로 받아와서 여기 보면 매개 변수 파라미터로 키라고 하는 걸 작성하고 있는데요. 여기로 삭제할 할 일의 키를 파라미터로 가져와서 그 할 일의 컴포넌트를 제거하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필터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필터 메소드는 하나하나의 배열 요소에 대해서 이 인자로 넣어준 콜백 함수, 이 필터 todos라는 배열의
필터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안에 또 화살표 함수로 콜백 함수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콜백 함수가 true를 반환하면 그 요소는 유지하고, false를 반환하면 그 요소는 제외시켜서 새로운 배열을 반환해주는 메소드가 이 필터 메소드이고요. 따라서 이제 여기서 toDoS라고 하는 배열에 이 return 키워드 toDoS라고 하는 배열을 필터 메소드를 사용할 때 그 안에 return 키워드 옆에 우리가 논리식을 보면 toDoS 배열 요소인 객체의 키가 파라미터로 넘어온 키와 일치할 때, 그쵸? 일치할 때는 이제 삭제를 해줘야겠죠, 그쵸? 그리고 이게 일치하지 않을 때, 일치할 때 우리가 삭제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만 필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배열 요소의 객체가 갖고 있는 키가 파라미터로 넘어온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키와 일치하지 않으면 true를 반환하기 때문에 그 할 일 객체들은 유지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 배열에서 꺼낸 키와 파라미터로 넘어온 키가 일치하는 경우면 이제 false가 되겠죠. 그럼 false를 반환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키에 해당하는 이 할 일 객체를 제외한 배열을 state의 toDoS 속성에 갱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삭제하려고 하는 그 할 일 객체만 제외하고 남은 객체들만 다시 갱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remove 아이템은 이 제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마지막 세 번째 키가 2라고 하면 그 2라는 값이 파라미터로 넘어와서 각각의 이 toDoS 배열 안에 있는 이 객체들을 하나씩 꺼내서 그 객체의 키 값을 우리가 삭제할 키하고 비교를 해서 제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체인지 체크 메소드는 완료 여부를 토글해주는, 그쵸? 완료, 비완료를 바꿔주는 메소드인데요. 파라미터로 완료 또는 미완료 처리할 키와 그 여부를 changed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먼저 toDoS 배열을 전개해서 이렇게 보면 this state toDoS라고 되어 있죠. toDoS 배열을 전개해서 타겟이라고 하는 변수로 저장을 하고 필터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중에서 파라미터로 넘어온 키와 일치하는 경우, 그쵸? 파라미터로 넘어온 키와 일치하는 것만 찾으면 그러면 딱 한 건이 되겠죠. 많은 배열 요소들 중에 딱 하나의 객체를 가져옵니다. 그 하나의 객체가 결국은 0번째 인덱스에 있겠어요. 그래서 이 키와 일치하는 요소는 딱 한 개가 되기 때문에 반환된 배열의 0번째 인덱스의 요소가 바로 변경시킬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객체의 isDone이라고 하는 이제 변수를 넘어온 완료 여부 값을 가져온 changed라고 하는 변수로 이제 변수를 변경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이 포함된 이 target이라고 하는 배열을 state의 toDoS에 우리가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할 일 목록 객체를 갖고 있는 이제 toDoS 배열을 다시 타겟에다가 임시로 복사를 해놨다가 그 안에서 이제 키하고 우리가 완료 여부를 변경할 그 객체 키하고 일치하는 객체를 찾아내서 그 객체의 완료 여부 isDone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true 또는 false로 변경을 해서 다시 그 전체 배열을 setState toDoS로 이제 변경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todo item 클래스 컴포넌트가 보이는데요. 체크 클릭이라는 메소드에 체크박스 클릭이라는 메소드에 this를 바인드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체크박스 클릭 보이죠? 그리고 isDone 속성이 true이면 여기 보면 이제 렌더 메소드 안에서 isDone 속성이 true이면 텍스트 스타일을 이 취소선으로 지정하는 코드가 보여요. 라인 스로우로 취소선으로 변경하고 있고, 따라서 완료 여부가 true면 라인 스로우 취소선, 그리고
이 스타일로 지정을 하고 false면 취소선을 지정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 키워드 아래를 보시면 리턴 키워드 아래 이 출력 형태를 보면 체크박스 그리고 할 일 내용 제거 버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크박스에는 체크 여부 변경 시 체크 클릭 메소드를 호출하는 이벤트가 연결되어 있고요. 제거 버튼에는 클릭 시 리무브 아이템 메소드를 호출하는 이 언클릭 메소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리턴에서 반환되고 있는 이 출력 형태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 HTML 공부하기라고 하는 하나의 to-do 아이템 컴포넌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어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크박스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메소드인데요. 컴포넌트의 완료 여부, 이 is done이라고 하는 속성을 반전시켜서 changed로 저장을 하고, this state is done을 우리가 반전 부정 연산자, not 연산자를 통해서 반전시켜서 changed에다가 저장하고, 그 값을 부모 컴포넌트의 메소드 있죠. 부모 컴포넌트의 메소드인 change check 데이터 메소드를 넘겨주어서 해당 키에 체크 데이터를 변경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체크박스 클릭이 실행됐을 때 이 완료 여부를 반전시키고 그걸 changed, 완료였으면 비완료로, 기존의 완료였으면 비완료로, 기존의 비완료였으면 완료로 변경해서 true, false를 바꾼 다음에 이제 그 값을 이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데이터 키하고 그 변경된 완료 여부를 이제 change 체크 데이터, 부모 컴포넌트의 메소드로 이 값을 넘겨주게 돼서 부모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변경해 줄 수 있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컴포넌트 did update 메소드는 이 컴포넌트가 변경되었을 때 실행되는 생명주기 메소드인데요. props 속성의 is done이 변경되면 state의 is done 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갱신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할 일 목록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분석해 봤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 코드를 실행해 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직접 보면 이렇게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코드들도 한 번씩 하나의 메소드 혹은 그리고 컴포넌트로 나눠서 코드를 실제로 타이핑을 해보시고요. 얘를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요렇게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실제로 할 일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입력 상자에서 엔터를 눌러도 할 일이 추가가 되고, 또 CSS 공부하기 라고 하고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도 할 일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기 라고 입력했을 때 또 엔터하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크박스를 체크했을 때는 이렇게 취소선이 들어가고 있죠. 자,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실제 실행되는 화면하고 코드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스로도 한번 코드하고 실제 화면하고 어떻게 이벤트들이 동작하는지 그 순서를 파악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박스도 클릭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거 버튼 눌렀을 때 할 일 목록이 제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화면을 우리가 다시 새로 고침을 해도 다시 화면이 로딩이 됐을 때 로컬 스토리지에서 스테이트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로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 여기 화살표 내용들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에서 나타내 놓은 건 이 change check 데이터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제 다시 부모 컴포넌트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시킨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체크박스, 저 체크박스를 체크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 흐름이 들어가겠죠. 이 투두스 아이템 컴포넌트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하는 거니까 얘가 체크됐을 때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벤트 체크가 언체인지 이벤트가 동작을 하고, 그때 이제 체크박스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얘가 실행이 되고, 여기서 그 컴포넌트에 있는 이선이라는 값을 가져와서 여부를 변경한 다음에 부모 컴포넌트에 있는 체인지 체크 데이터를 호출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 컴포넌트에서 이 값이 변경된 다시 렌더링 됐을 때 변경된 게 있다 라고 하는 걸 감지하면 다시 이 컴포넌트 디드 업데이트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그때 그 변경된 게 이제 이전에 있는 프랍스, 프리프랍스하고 프리프랍스 이전에 있었던 프랍스의 이선이라고 하는 속성과 그리고 이제 변경된 디스프랍스의 이선이라는 속성이 변경되었을 때, 같지 않을 때, 그러면 변경된 걸 의미하죠. 두 개 일치하지 않으면 변경된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컴포넌트에 있는 투두 아이템 컴포넌트의 스테이트에다가 그 변경된 값을 다시 갱신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 목록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분석을 해봤고, 자, 요거 자바스크립트의 과정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뭐 뷰, 리액트, 그리고 앵귤러라든지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다양한 예제 코드들도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강의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